안녕하십니까. 에, 몇 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엊그제 게시판에 올렸던 휘날리는 텍스트 그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서 강좌라기보다도 그냥 먼저 터득한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나눔입니다. 그냥 같이 나누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섭취해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. 그 방법을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우선 지금 이 샘플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. 그 프로그램 자체 내 라이브러리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구 가지고는 편집이 안 돼서 전상 외부에서 에드발론을 수집한 다음에 기본 작업을 거쳐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야 사용자 경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자니 우선 스케치업에 들어가서 기구부터 검색을 해야 합니다. 기구는 흔히들 뭐 에드발론이라고 이렇게 통칭하지만은 실제 정확한 단어는 아마 제 짐작에 벨룬이 맞는 것 같습니다. BALLOON. 그런데 거기다 이제 광고업자들이 이걸 자기들 목적에 활용하다 보니까 광고라는 그 용어 그 AT가 붙어서 앞머리에 붙어서 그냥 에드벌룬 그러는데 정확한 단어는 벌룬.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벨룬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원하는 물건을 찾으세요.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그냥 허술한 것도 있고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습니다. 수없이 많으니까요. 에어벨룬 밑에 그 문구를 붙여줘야 하는 바구니가 좀 천찮은데 다른 걸 찾아보겠습니다. 쭉 내려가서 바닥에 보이면 여기 안내창을 찍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기구도 있고 이런 기구도 있는데 이걸 불러볼까요? 이거 핫 에어 발룬 3메가 이게 모델을 부른 것이 화면을 이렇게 꽉 뒤덮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델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따닥 해서 바닥에 붙이신 다음에 뒤로 밀어 주십시오. 이렇게 화면을 밀어 주시던가 요 뷰 버튼을 이용해서 대략 그 스케일을 측정하시던가. 보시다시피 엄청 크게 보이죠. 근데 이건 모델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축척을 크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 크기는 다른 기구들하고 똑같을 겁니다. 마이크에 달라붙었는데 무브 기능을 이용할 때 이렇게 마우스에 달라붙으면은
왼쪽 누르고 오른쪽을 눌러주면 마우스에서 아웃됩니다. 다음에 이 오르비트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뒤로 밀어준 다음에 정면 보기를 위치를 잡아줍니다. 앵글을. 이게 정면인가? 백. 이 정면인데 이 지금 Y선인가? 여기 X선인가? X, Y, Z 해가지고 세 선이 어쨌든 세 선을 보셨을 겁니다. 그 세 가닥의 선이 만나는 지점이 정확한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접점이 있지요. 이게 세 선이 만나는 접점. 이 move 키를 이용해서 옮겨보면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. 요 부분에 가깝게 모델을 배치해야 합니다. 왜냐면은 트윈 모션으로 보냈을 때 바로 불렀을 때 바로 요 플러스가 나타나는 요 지점이 트윈 모션에서는 좌표가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본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트윈 모션에서 작업하기가 아주 곤란하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이,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 오르비트 버튼을 이용해서 사방을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. 측면, 배면, 사방에서 봤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, 이 정도면 정확할 것 같으니까 바로 저장을 합니다. 다른 손 볼 필요 없이 저장을 해서 세이브 에즈로 바탕화면에 XX로 저장하겠습니다. XX로 있는 거에다 그냥 덮어 씌워서 저장. 예. 시간 있으면은 이 스케치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주변 인머리가 없어가지고 쫓길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트윈 모션에 들어가겠습니다. 이 화면을 날리고 새로운 장면, 아니요, 초원을 먼저 입히고 다음에 가져오기를 통해서 방금 XX 그 파일을 불러옵니다. 스케치업처럼 화면에 꽉 차는데 다시 뒤로 밀어줍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 스케치업에서는 실제 모습은 이 바구니와 그 기구 본체 간에 그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이 너무 가늘어서 아마 트윈 모션에서는 그 선이 포착되지 않는 모양입니다. 선이 안 나타나는데 우선 급하니까 그냥 파일 바꿀 거 없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. 여기 선이 있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것만 습득하십시오. 방법만. 그리고 대개 이게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기구를 이렇게 불어드릴 때마다 대개 이게 땅에 파묻혀 있는 경향이 있어요. 지금은 정상으로 지표면과 딱 밀착이 돼 있는데 기구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이 공중에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
만들었는지 대개 트윈모션으로 불러보면은 이 지표면에 본체의 일부가 지하로 매몰되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 창에서 선택하시고 좌표가 보이면은 이 높낮이 조절 좌표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빼 보십시오. 그래서 지표면에서 확실히 띄워주시고, 그리고 이 작업은 이 지표에서 약간 띄워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적당히 띄워주고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기구의 이 본체를 색감을 바꿔줘도 좋은데 이것도 이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, 다음 작업은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객체를 찍고 도시로 들어갑니다. 도시. 그러면은 여기 이 밑에 이게 플래그 창이 보이는, 플래그 폴더가 보이는데,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7개의 그 깃발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지금 오늘 그 작업할 것이 요 플래그 올리 원이라는 깃발이 있는데, 다른 건 다 깃대가 있어서 갖다 붙이면은 표시가 나서 안 되고, 요것이 깃대나 깃봉 그런 게 없습니다. 이건 용도가 좀 다른 것 같고, 이걸 불러서 작업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. 이 집채만한 기구에 비해서 이 깃발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안 보이죠, 당연히. 그리고 현재 이것도 공중에서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. 여기 스케일 단추를 눌러서 일단 키워 보겠습니다. 이 스케일 확장은 요 좌표가 바뀐 상태의 중심점에서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살그마니 이렇게 위로 끌어올립니다. 방향대로. 그러면 밑에 노란 선이 이렇게 길다랗게 확장되는 게 보이죠? 이렇게 보일라나 모르겠는데, 여기 이렇게 노란 선이 나타났습니다. 이게 키워지는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깃발이 위로만 확장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길다란 수직 광고물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. 그 땅속에 묻혀서 지금 노란 선만 보이는데, 이동으로 바꿔서 꺼내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다시 땅에 파묻혔는데 깃대가 보이죠? 정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정면으로 돌려보니까 깃발이 상하가 확장돼 가지고 길다란 꼬리처럼 문구 붙이기 딱 좋은 그림 됐습니다. 찍고 좀 더 키워야 합니다. 스케일을 이용해서 다시 드래그로 키우면 이렇게 키우고, 옆으로도 좀 키워야 되는데 비스듬히 있어서 좀 옆에 안 보이거든요. 아직 확장되는 걸로 알고서 그냥 클로즈업을 시켜보면 아까보다 훨씬 커졌고, 또 일부가 땅에 묻혔는데
다시 꺼낸 다음 여자코 붙여 이렇게 생겼어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보이죠? 여기를 찍어서 열기를 열고, 그러면 이 지정 폴더에서 국기를 바꿔서 이제 불러다 쓰라는 얘기인데, 지금 우리가 목표라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고, 저는 그 사진 속에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이 있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. 순이야 놀자 뭐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, 수직으로 만든 순이냐 금자냐 뭐 이렇게 이걸 매핑하겠습니다. 수직용으로 만든. 그런데 수직 파일을 갖다 붙였는데 이상하게 가로로 들어갔습니다. 90도 회전을 해가지고 가로 장면으로 비칩니다. 그 깃발의 그 방향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. 찍고 회전을 이용해서 돌려야겠는데, 이 회전으로 사용하는 좌우 수평으로 회전을 하려면 이 위 선을 건드리라는데, 이게 화면 앵글이 불편해서 좀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아래를 쓰겠습니다. 화면을. 초록 글씨에 초록 바탕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,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? 에이, 다른 파일로 바꿔 열기. 순위야 놀자. 이 가로 파일을 매핑했는데 보시다시피 90도 회전이 돼 가지고 글자가 90도로 넘어갔습니다.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이 가로 화면도 만들어 보고, 또 이렇게 세로 90도 회전한 파일도 만들었습니다. 90도 회전한 파일을 부르겠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데 정면이 저 뒤쪽으로 돌아갔죠. 정면을 바꿔주려면은 여기서 당연히 회전을 해야 합니다. 이렇게 회전. 회전. 바뀌었죠? 이제 재위치가 됐죠? 방향을 잡았으면은 다시 이동 버튼을 찍고 이거를 그 기구의 박원에다가 딱 붙여줍니다. 이렇게
반듯하게요. 반듯하게 붙었는지 여기 풍속이 있으니까요. 풍속을 찍고 바람이 하나도 없이 해주고 방향도 고정되게 0으로 맞춰놓고 정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정면으로. 그래도 바람에 날리는데 여기서 다시 회전을 시켜서 잡아줘야지요. 뭐 제대로 방향을 딱 잡고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작업이 필요합니다. 순이야 놀자. 이게 된 것 같은데 깃발 선택해 주시고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이 오른쪽에 그 레이어 창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. 자칫하면 이 폴더가 풀어져 가지고 그 파일 요소의 그 선택이 돼서 부분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요. 항상 선택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잘 보십시오. 이 회전을 또 해줘야 이게 수직이나 수평이 맞겠는데 회전을 일단 찍어줍니다. 그리고 영역을 좀 넓힌 다음 이쪽으로 또 기울어서 화면을 좀 끌어야겠습니다. 이렇게 정면을 향하게 해줘야 나부껴도 반드시 나부낄 테니까 됐나요? 방향이 맞나? 애초에 그 기구를 부르실 때 이 깃발을 붙여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그렇게 설계된 모델을 불러오세요. 이건 원형이라 아무래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정면에서 보면 붙였다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이게 다시 이동 버튼으로 측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붙여줘야죠. 이렇게. 그리고 다시 돌려봅니다. A키를 눌러서 측면 안 떨어져 있으니까 됐습니다. 다시 이제 전면으로 향하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정면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 키를 눌러서 안전하게 잡아준 다음에 정면 글자가 틀어졌죠.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니까 대충 뭐 바람에 날려면 표시도 안 나지만은 맞추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. 이렇게 글자 정면 위치가 되게끔 Shift D 눌러서 정면으로 향한 다음 다시 회전 제대로 하려니까 신경이 쓰이는데
됐나요? 이렇게 승리야 놀자 잘 붙이셔야 합니다. 하여튼 어색하지 않게 옆으로 봐도 붙어 있고 정면으로 봐도 붙어 있고 됐습니다. 기구에 붙이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풍속을 여기서 설정해 줍니다. 풍속 바람 좀 세게 불고 나부끼게 하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뭐 적당히 아무 위치나 아무 위치나 맞추십시오. 이건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러신 다음 이 깃발 모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사각형 폴더를 찍어서 위에 그 기구 폴더에다가 병합을 시킵니다. 예속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방금 밑에 있던 깃발 파일이 이 기구 파일 속에 예속돼 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. 두 개의 개체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.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하는데요. 왼쪽 창을 열고 사용자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. 선풍기 바람을 맞으니까 코가 또 시큰거립니다.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열고 새 폴더를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던가 기존에 있던 새 카테고리를 열어서 이거를 저장을 해줍니다.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추가. 이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.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. 제대로 들어갔나? 여기 연습했던 게 들어있어서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이 카테고리 새 카테고리 이 폴더에 액세스 합병된 파일을 추가를 시켜줍니다. 이거 왜 자꾸 바뀌어 이게. 사용자 라이브러리 새 카테고리 2 라이브러리 추가 들어갔죠? 새 카테고리 2에 들어갔습니다. 이 이름은 바꿔줘도 됩니다. 이름 바꾸기로 해서 벨로를 바꿨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는 저번에 배웠듯이 사용자 경로를 찍어주면 되겠죠. 사용자 경로에서 사용자 경로 찍어주는데 이번에는 그 경로를 그 반경을 넓게 잡으시면은 렌더링 과정에서 이 기구가 자꾸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기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화면에 추서 담으려면은 앵글을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됩니다. 부탁되고 렌더링 한다고 해서 이 화면이 사각 틀 안에 자리 잡는 것도 아니니까요. 일단 그런 줄 감안하시고 경로를 잡으실 때 좁은 범위,
넓게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. 좁게 잡아주세요. 좁게. 사실 이 원거리 배경화면에서 좁게 잡는다고 해도 실상은 엄청 넓습니다. 이게 이 트윈모션 안에 거리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재면 아마 한 100m 그 정도 거리는 될 겁니다.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방금 저장한 사용자 라이브러리에서 이걸 불러다가 여기다 씌워줍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 경로 따라서 돌죠. 이렇게. 벌판이 돼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 본 파일을 삭제해도 됩니다. 이제 삭제하고 이 바닥을 위치에 들어가서 날씨를 찍고 이펙트 바다 켜짐으로 바꿔주면 유형 이 속도가 늦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죠. 이게 사용자 정의 객체를 찍어주면은 본 바닥으로 넘어갑니다. 이렇게 속도를 뭐 18km가 기구로서는 적당한 속도인데 좀 빠르게 한번 바꿔줘 봅시다. 그러면은 이렇게 도는데 바짝 당겨서 글자가 어떻게 나붙기는지 한번 봐야죠. 그런데 여기 업을 안 했네요. 이게 사용자 경로를 업 시킨다는 걸 잊어먹었습니다. 업을 시켜야지. 공중에 띄워줘야죠. 이렇게. 그럼 글자가 묻혀 있다가 나옵니다. 이렇게. 빨리 좀 돌아와라. 시속 173km. 아유, 크게 나붙기는 게 보이죠? 크게 나붙깁니다.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시간이 아이고 33분. 별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네요. 화면을 어떻게 당기냐에 따라서 이게 날리는 게 실감이 날 텐데, 아 여기 딜레이가 1초가 돼 있어서 지금 그 연결 지점에 와서 껐덕거리는 거거든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이걸 0으로 해줘야 한다고. 그럼 이제 껐덕거리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. 아이고 빨라라. 글자 읽을 틈도 없습니다. 가까이 왔을 때 속도를 아주 죽여놓겠습니다. 이렇게 속도 아요 이렇게 나붙깁니다. 글자가. 이걸 요령 있게 어떻게 렌더링 하냐 하는 게 중요한데,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. 이렇게 공중을 강조하든지 바닥을 강조하든지. 바람이 너무 얌전한가? 풍속을 찾아 들어가려면은
따라가기. 따라가기를 끄니까 또 나부끼는 게 틀린데, 하여튼 이것저것 눌러서 요령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. 원래 방법은 요게 골자니까 요렇게 해서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고, 켜짐으로 누르면은 풍속을 아마 더 줘야 할 것 같아요. 자동화로 들어가나. 아이고, 그거 어떻게 뭐 갑자기 풍속을 찾으라니까 저도 헷갈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에 얘기하던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. 36분 이상 마치겠습니다. 두서없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